때는 꽃잎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가난한 선비 박동현은 오직 붓 한 자루와 약간의 노자만을 가지고 장원급제의 푸른 꿈을 안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난한 살림을 일으키겠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지만 그의 행색은 남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인적 드문 산길을 걷던 중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봄비라고 하기엔 너무나 거셌습니다. 거센 바람은 우산마저 앗아갔고 동현은 순식간에 온몸이 흠뻑 젖어 추위에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사방은 어두워지고 길은 미끄러워 한 걸음 떼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길 위에서 비를 맞으며 밤을 지새워야 하나 절망하던 바로 그때 빗줄기 너머 나무 덤불 뒤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쓰러져가는 오두막 한 채가 보였습니다. 동현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조심스럽게 낡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뜻밖에도 한 여인이 작은 화롯가에 홀로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동현을 본 여인은 놀란 기색도 없이 고개를 돌려 그윽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을 담은 듯 맑고 깊은 눈동자, 수줍게 피어난 복사꽃 같은 뺨,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하얀 목덜미는 속세의 사람 같지 않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동현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짓자 그 미소는 마치 어두운 오두막 안을 환하게 밝히는 달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선비님, 비가 몹시 사나우니 불을 쬐며 몸을 녹이시지요. 꿀처럼 달콤하고 청아한 목소리의 동현은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얼굴을 붉히며 허둥지둥 문을 닫고 여인의 맞은편 구석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예, 실례가 많았습니다. 잠시 비를 피할 곳을 찾다가 그만 염치 없지만 잠시 신세 좀 지겠습니다. 하늘이 내리는 비를 어찌 피하겠어요. 혼자 적적했는데 이렇게 선비님께서 길동무가 되어주시니 오히려 제가 고맙지요. 여인은 다정하게 말을 건네며 어색한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동현의 품에 소중히 꽂혀있는 붓 한 자루를 발견하고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아하니 선비님께서는 붓을 참으로 아끼시는 듯합니다. 필시 밤에도 그 붓을 품에 안고 주무시겠지요? 아, 아닙니다. 그저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라 늘 지니고 다닐 뿐입니다. 동현은 여인의 농담에 더욱 얼굴이 빨개져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낡은 오두막 지붕 한쪽이 거센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롯가에 앉아있던 여인이 놀라 몸을 피하려다 그만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려 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동현은 몸을 날려 여인의 허리를 감싸 안아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이 여인의 부드러운 허리에 닿는 순간 짜릿한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현의 품에 안긴 여인 또한 놀란 듯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선비님, 그런데 선비님 손이 참으로 따뜻하시네요. 아, 아가씨야말로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곳은 없으시고요. 어서 피하셔야 합니다. 동현은 황급히 여인을 부축하여 오두막의 안전한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날 밤 비는 그칠 줄 몰랐고 오두막은 더욱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통하지 않는 벽처럼 등을 돌린 채 누더기 같은 얇은 담요 한 장을 나누어 덮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동현의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방금 전 스쳤던 여인의 부드러운 감촉과 달콤한 속삭임,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을 담은 듯한 그녀의 깊은 눈동자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누추한 곳에 홀로 계신 것일까? 여인 또한 잠 못 이루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나지막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저 선비님은 떠나시겠지. 나 또한 이곳을 떠나야만 하는데.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고 처마 밑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청량하게 들려왔습니다. 동현은 밤새 구겨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붓을 꺼내 어젯밤 묻은 약간의 흙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그에게 이 붓은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라 자신의 꿈과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여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비님께서는 그 붓을 어찌 그리 애지중지하십니까? 혹여 저보다도 그 붓이 더 중요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동현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여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붓과 여인을 번갈아 보다가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제게는 둘도 없는 보물이기는 합니다만 아가씨와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호호, 농담이었습니다. 그럼 부디 과거 시험 잘 치르시고 무사히 금이 환영하십시오.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먼저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동현이 의아하게 바라보자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은 저도 한양에 있는 본가로 돌아가는 길이랍니다. 마침 목적지도 같으니 괜찮으시다면 길동무가 되어드리지요. 동현은 얼떨떨했지만 아름다운 여인과 동행하게 된 것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이름을 화연이라고 밝혔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동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며 길동무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때로는 장난스러운 농담으로 동현을 놀리기도 했습니다. 동현은 화연의 밝고 엉뚱한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두 사람은 길가의 작은 주막에 도착했습니다. 동현은 당연히 방 2개를 잡으려 했습니다. 주인장, 방들을 부탁하오. 하룻밤 묵어가려 합니다. 아이고, 선비님 죄송합니다. 내일 모레가 바로 과거 시험 날이라 방은 벌써 선비님들이 다 차지해버렸답니다. 빈 방이 하나도 없어요. 동현이 난감해하자 옆에 있던 화연이 생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인장 어르신, 저희는 괜찮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어젯밤에는 무너져가는 오두막에서도 함께 잘 지내는걸요. 그렇죠, 선비님? 화연의 대담한 말에 동현은 또다시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주모는 묘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마지못해 주막 뒤편의 작은 광을 임시로 내주었습니다. 집단이 쌓여있는 어둡고 좁은 강 안에 단둘이 남게 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화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선비님께서는 그 소중한 분 말고 다른 여인을 마음에 품어 보신 적은 진정 없으신가요? 동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화연의 모습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가씨를 만난 이후로 제 마음이 이전과는 다르게 자꾸만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연은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웃는 듯 했습니다. 호호,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제가 선비님의 마음을 더 많이 흔들어 드려야겠습니다. 그날 밤 동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집단 위에 누워 뒤척이며 낮에 있었던 일들, 화연의 웃음과 목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녀의 정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화연도 마찬가지인 듯했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천장만 바라보던 그녀가 불쑥 물었습니다. 선비님은 원래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쉽게 흔드시는 분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현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화연은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높은 벼슬아치의 딸입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권세를 위한 정략 결혼의 희생양으로 삼아 나이 많은 대감에게 강제로 시집 보내려 하셨습니다. 저는 그 혼인을 피해 집을 도망쳐 나온 몸입니다. 동현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쩐지 평범해 보이지 않았던 그녀의 기품과 말투가 이제야 이해되는 듯했습니다. 이제 저의 진짜 모습을 아셨으니 선비님께서는 저를 부담스러워 하시겠지요? 저와 더 이상 동행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은 아닌지요? 동현은 어둠 속에서 화연의 손을 찾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가씨께서 어떤 분이시든 제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양반이든 평민이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함께 비를 피하고 웃고 이야기했던 짧은 시간들이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억입니다. 저는 여전히 아가씨와 함께 가고 싶습니다. 동현의 진심 어린 말에 화연은 감동하여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동현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선비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났고 해질녘에는
인적이 끊긴 산중턱의 낡은 사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동현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사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품에서 작은 종이 조각과 붓을 꺼냈습니다. 그는 종이 위에 정성껏 몇 글자를 적어 화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아가씨, 비록 지금은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선비에 불과하지만 부디 저의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이번 과거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제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화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박동현, 일생을 함께하기를 원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화연은 동현의 붓을 받아들고 그의 이름 옆에 나란히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화연, 또한 평생을 함께하기를 맹세하다. 두 사람은 사당 앞 이름 모를 들풀로 반지를 만들어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주었습니다. 증인 하나 없는 초라한 언약식이었지만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하고 뜨거웠습니다. 과거 시험날이 다가오자 동현은 한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화연은 사당에 남아 그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꼭 합격하여 아가씨를 다시 찾아오겠소. 부디 이곳에서 몸조심하며 기다려주시오. 예, 난군님, 저는 여기서 난군님의 장원 급제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험장에 앉아 답안을 작성하는 동안에도 동현의 머릿속에는 화연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미소와 눈물, 그리고 자신을 향한 믿음은 그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고 그는 침착하게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뒤 동현은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릴 겨를도 없이 곧장 화연이 기다리는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사당 앞에 서 있는 화연의 모습이 보이자 그는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화연 또한 동현을 발견하고 기쁨에 넘쳐 달려나왔습니다. 난군님,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시험은 어찌 되셨습니까? 혹시 장원 급제라도 하시면 저는 화연은 기쁨과 동시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만약 동현이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면 자신 같은 도망자 신세의 여인은 그의 앞길에 누가 될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현은 그런 화연의 마음을 읽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든 조금도 중요하지 않소. 내 마음속 가장 중요한 사람은 오직 화연, 당신뿐이요. 이제 우리 함께 이곳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하고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내 당신을 평생 아끼고 지켜주겠소.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검은 옷을 입은 사내 대여섯 명이 나타나 순식간에 두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아가씨,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서 저희와 함께 돌아가셔야겠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노발대발하셨습니다. 화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동현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난군님, 어서 피하세요. 저들은 대감마님의 수하들입니다. 저 때문에 난군님까지 위험해질 수는 없어요. 어서요. 그러나 동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화연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감싸 안으며 검은 옷의 사내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누군지 모르오. 하지만 내 아내 될 사람을 함부로 데려갈 수는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요. 동현은 품에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붓을 꺼내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비록 무예를 익힌 적 없는 일개 서생이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겠다는 그의 눈빛만은 추상과도 같이 날카로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 선 젊은 연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사랑은 과연 눈앞에 닥친 것엔 풍파를 이겨내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는 바로 여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에 멈춰섰습니다.